안녕하십니까. 오늘 인문학 강의 제5강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 짧은 생애 긴 영광, 이런 주제로 오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트로이 전쟁의 영웅, 이 최고의 전사 아킬레우스는 왜 짧은 생을 살다 갔는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아킬레우스가 어떻게 최고의 전사가 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그 아킬레우스가 무장을 하고 있는 이 뭐라 그럴까요? 무기들, 이런 것들을 잠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는 그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와 싸울 때 어머니 테티스가 이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로부터 아주 튼튼한 그런 무구를 제작해서 입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펠레우스로부터 받아온 이 케이론이 있죠. 그 켄타우로스족의 그 현자 케이론으로부터 받은 물풀의 나무 창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물풀의 나무 창은 굉장히 그 강도가 센 단단한 창인데, 그 물풀의 나무 창을 선물로 결혼식 때 펠레우스가 받았고요. 또 이 포세이돈이 있죠. 역시 포세이돈도 테티스를 사랑한 그런 신입니다. 바다의 신. 그래서 포세이돈이 펠레우스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불사의 말 발리오스와 크산토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주마에 이렇게 잘 달리는 그런 뛰어난 명마를 우리가 발리오스, 크산토스 이렇게 지으면 이게 바로 아킬레우스가 타고 다니던 바로 그 말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발리오스와 크산토스. 이것은 그 펠레우스 아버지 펠레우스가 나중에 아킬레우스 아들한테 물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바로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는 왜 짧은 생을 살다 갔는가? 자, 이것도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1, 피하고 싶었던 전쟁입니다. 이 아킬레우스도 이 트로이 전쟁에 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1차적으로 본인의 그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로부터 받은 예언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비쳤는데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킬레우스 없이는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 예언자 칼카스가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 테티스는 아들이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면은 죽을 운명이다라는 것을 제우스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와 이 트로이 전쟁의 관계는 아킬레우스 없으면 트로이 전쟁에 못 이기고, 또 아킬레우스가 참전하면 죽을 운명이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전쟁에 아킬레우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처음에 테티스가 이런 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킬레우스가 참전하지 않도록 빼돌립니다. 어디로 빼돌리냐 하면 이 아킬레우스를 여자로 변장을 시켜서 그리스의 그 동부에 보면 에우보이아 섬이 있습니다. 이 에우보이아 섬에 이 스키로스 섬이라고 있거든요. 에게에 있습니다. 이 스키로스 섬에 이 리코메데스 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리코메데스 왕에게 이 9살짜리 아킬레우스를 빼돌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라게 합니다. 전쟁에 참전하지 않게 하려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자라다가 그 리코메데스 왕의 딸 데이다메이아라고 있습니다. 데이다메이아와 사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 필로스를 낳습니다. 이 필로스는 우리 그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 아이네이스라고 있는데, 이 아이네이스의 트로이 전쟁, 트로이 멸망 후의 모습에 이 필로스가 나옵니다. 아킬레우스 아들. 이 필로스는 굉장히 아버지보다 더 잔인합니다. 그런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필로스를 낳는데, 어쨌든 그런 그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아킬레우스가 빼돌려져 있다가 그 자란 그 스키로스 섬에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빼돌렸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느냐?
그거는 이제 오디세우스가 아킬레우스 없으면 안 된다고 칼카스로부터 예언을 받았으니까 찾아났습니다. 그래서 스키로스 섬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런데 전부 여장을 해 있으니까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지혜와 책략에 능한 장수 아닙니까?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생각해낸 것이 공주들이 많이 있는 데서 그 여자들의 장식품과 그 다음에 창과 방패 이런 것들을 막 섞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나팔을 붑니다. 근데 다른 여자들은 다 도망을 가는데 딱 한 사람, 한 여자, 그 여자는 거기에서 창과 방패를 집어드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아킬레우스였던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킬레우스를 찾아내서 전쟁에 데리고 갑니다. 사실 이 전쟁에 아킬레우스가 또 참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트로이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아버지 펠레우스와 테티스 결혼식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피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피할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쟁에 들어가는데 그다음 포인트 2 아킬레우스가 짧은 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오도된 분노, 과도한 잔혹함입니다. 아킬레우스는 지난번에 우리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참 분노를 잘합니다. 물론 뭐 때로는 그 정당한 이유에서 비롯된 분노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분노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잔인함이 또 나오는 것이고요. 바로 그 아킬레우스가 바로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아킬레우스의 분노 그러면서 아가멤논과 이 아킬레우스의 불화 얘기하면서 분노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여인 브리세이스를 아가멤논이 뺏어감으로 해서 분노해서 전쟁에 한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그 분노 있었잖아요. 그거는 사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아킬레우스가 이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복수심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데 이 과정을 보면요. 첫 번째 이제 그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에게 자기 무구를 빌려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함선에 불을 지른 트로이군을 거기서 쫓아내는 것만 하고 성벽까지는 가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죠. 절대로 네 혼자 힘으로 이 트로이의 헥토르와 싸우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쫓아내면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데 파트로클로스가 그 명령을 어기는 거죠. 자기가 뭐 워낙 이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입고 있으니까 과도한 자신감에 휩싸인 겁니다. 그래서 성벽까지 끝까지 쫓아갔다가 헥토르에게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 사실은 아킬레우스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파트로클로스가 죽게 된 건데 파트로클로스와 아킬레우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전우애라는 것이 또 워낙 깊다가 보니까 그 분노 표출이 과도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하는데 이 전쟁 참여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 일리아스의 내용들은 굉장히 잔혹합니다. 잔인합니다. 이 병사들을 죽이는 것 자체가 마치 아주 하찮은 짐승들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대량 살상을 하고 났습니다. 거기다가 파트로클로스의 장례식에 쓰겠다고 하면서 강물로 도망친 이 트로이군 트로이군 병사들을 12명을 산채로 잡아와가지고 파트로클로스의 장례식에 처형을 해서 거기에 제물로 바칩니다. 그 정도로 잔인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잔인한 모습은요. 자, 파트로클로스와 헥토르가 싸우면서 헥토르가 조건을 내 겁니다.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패자가 되든 승자는 패자의 시신을 내줘서 장례식을 치르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헥토르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킬레우스는 이런 제안에 거절합니다. 나는 사자고 당신은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사자는 그런 죽은 시체와 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래하지 않는다 하면서 나에게 자비를 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헥토르가 죽어가면서도 또 한 번 더 그 얘기를 하는데 내 시신을 부모에게 돌려줘서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그 약속도 거절합니다. 그래서 헥토르가 죽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잔혹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차에 발목을 매달고 12일 동안이나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파트라클로스의 무덤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시신은 엉망이 되어 있는데 다행히 아폴론 신이 보살펴 가지고 시신을 깨끗하게 해주죠. 그 정도로 이제 보는 것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불쌍해 가지고 신들이 시신을 이제 프리아모스 왕에게 돌려주도록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받는 것으로 일리아스는 대단의 막을 내린다고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킬레우스의 이런 잔혹함이 사실은 자기의 운명을 어떻게 보면 재촉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포인트 3는 전쟁보다 사랑을 택했던 아킬레우스입니다. 자, 이 일리아스에서 나오는 아킬레우스의 여자들 3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이름 없는 여자들이 한 20명 더 있습니다.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20명의 여자를 음악에 능한 악기에 능한 20명의 여자를 원래 빼앗아온 브리세이스에 포함해가지고 줍니다. 그렇지만은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여자들은 3사람입니다. 바로 첫 번째 부인 데이다메이아와 두 번째 브리세이스. 자, 이 브리세이스라는 여자를 한번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이 브리세이스는 원래 아킬레우스가 이 트로이를 정복하러 오면서 미네스 왕국이 있습니다. 이 미네스 왕국을 약탈하면서 거기에 초토화시키죠. 그리고서 미네스 왕을 죽이고 가족을 다 죽입니다. 바로 그 미네스 왕의 아내가 바로 여기 브리세이스입니다. 이 브리세이스를 자기 아내로 취한 거죠. 물론 이 브리세이스가 죽으려고 하는데도 이걸 파트로클로스가 설득을 해가지고 아킬레우스에게 붙여줍니다. 아킬레우스 옆에 있으면 내가 나중에 그리스군이 복귀했을 때 결혼식도 올려주겠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 아킬레우스의 아내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아킬레우스도 이 일리아스에서 대단히 사랑하는 여인으로 브리세이스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하는 여인 브리세이스를 아가멤논에게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분노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굉장히 그 전쟁보다는 그 여인과의 사랑을 더 중요시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여자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폴릭세네입니다. 자, 이 폴릭세네는 누구냐? 폴릭세네는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 왕의 딸입니다. 근데 이 폴릭세네는 어떻게 사귀게 됐냐 하면요. 트로이가 멸망을 하고 트로이 멸망을 할 즈음에 헥토르의 장례식 12일 동안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12일 동안의 장례식에 이 아킬레우스의 눈에 띕니다. 폴릭세네가. 그리고는 그 폴릭세네에게 반합니다. 그래가지고 청혼을 하는 거죠. 내 청혼을 받아주면은 그리스군이 철수하도록 내가 약속을 받아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근데 폴릭세네는 자기 오빠 헥토르 또 트로일로스라고 자기 오빠 있는데 그 오빠들을 아킬레우스가 죽인 것에 대해서 그 복수심을 또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워낙 또 잔인하게 죽이고 시신도 끌고 다니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복수심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수심에 아킬레우스에 접근했다가 약점이 바로 발 뒤꿈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킬레우스가 아폴론 신전에 들어오도록 유인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제 결혼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하는 도중에 파리스가 독화살로 바로 아킬레우스의 발 뒤꿈치를 쏘아서 죽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킬레우스를 죽음으로 이끈 여인이 바로 폴릭세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킬레우스를 죽음으로 이끈 이 폴릭세네를 나중에 이제 트로이가 멸망을 하고 난 뒤에 아킬레우스가 영혼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분배할 때 자기가 나타나 가지고 내 목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데 내 목도 내놔라, 그 내 몫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폴릭세네입니다. 그래서 폴릭세네를 내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아킬레우스의 아들 필로스가 폴릭세네를 죽여서 아버지 아킬레우스의 영전에 바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어머니는 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반신족으로 태어났던 아킬레우스죠. 불사의 몸이자 무적의 용사로 길러졌던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과잉 분노와 절제할 줄 몰랐던 이 감정 분출로 잔혹했던 전사였기도 했습니다. 자신도 전쟁에서 죽을 운명이라는 걸 예감했기에 이 전쟁에서의 승리보다는 여인에 대한 사랑을 선택했고 그 결과로 일찍 죽음을 맞이한 비운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이 탁월한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분노를 표출하는데 절제할 줄 몰랐던 이 자신의 성정으로 인해서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영웅이 전쟁보다 사랑을 더 소중히 했기에 그에 대한 역사적 찬사와 영광이 오래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리스 왕자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